안녕하세요. 유랑TV 증권부입니다. 12월 26일 증시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크리스마스랑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때 미국 대표적인 지수 중에 하나인 S&P 500 지수가 강보합에 마감됐습니다. 어, 지난 크리스마스 때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프랑스에 이어서 이제 이탈리아도 이제 디지털세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그 미국의 대표 용어가 있잖아요. 이 팡이라고 있는데, 예, 페이스북,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다음에 구글. 이게 이제 미국의 4대 그 IT 소프트 회사죠.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이 유럽에서 꾸준히 이제 영업이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본사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거의 안 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프랑스에 이탈리아도 이제 디지털세를 도입해서 이 구글에다가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뭐 영국도 이제 내년에 디지털세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이 디지털세 도입으로 미국이랑 통상 마찰이 좀 심화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인지 미국이 강보합에 마감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디램 익스체인지 지수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영상에도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눌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주주 양도세였는데요. 그 두 개가 오늘 한꺼번에 이제 사라졌죠. 사라져가지고 환율도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온 하락해가지고 1161원에 마감됐고요. 그런데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를 잘 안 샀어요. 코스피를 안 사고 코스닥만 샀어요. 코스닥만 사고 또 선물을 안 샀어요. 좀 이상하긴 해요. 네, 그 대신에 기관이 오늘 좀 코스피랑 코스닥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6개월간의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내일 스케줄상으로는 여기 ENH라는 거 적혀 있는데 이 회사는 아무래도 내일 이 코넥스에 상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좋아서 종목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어, 롯데 쇼핑이랑 에코프로 비행 두 회사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좀 추천하기에는 좀 애매해가지고 우선 관심 종목으로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선 롯데 쇼핑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롯데 쇼핑이 최근 6개월간의 이게 차트입니다. 차트인데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이 보니까 11월부터 기관이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걸로 저는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요. 롯데 쇼핑의 주주 현황을 보면은 롯데 지주가 62%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예상치를 보면은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4분기부터 다시 강하게 영업이익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과연 괜찮아질 것인가를 살펴봤는데요. 이 롯데 쇼핑이 3분기 IR자를 보니까 전체 매출액 한 66%네요. 한 66%, 67%를 이 백화점, 할인점, 전자제품 전문점 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세 개를 우선 살펴봤습니다. 우선 백화점 사업부를 봤는데 국내 백화점 사업부가 이 롯데 쇼핑의 97%를 차지하고 있네요. 전체 매출의 97% 압도적이네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업부도 있는데, 중국은 작년에 지원수를 해가지고, 좀 강하게 마이너스 50%를 차지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는 이 백화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개발 도상국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는 백화점에 대한 그런 강한 매출이 현재 눈에 띄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신장률이라고 하죠. 중국 전체적으로도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 아니 중국의 그 백화점이 크게 아직까지는 뭐랄까 성장 오히려 역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은 백화점이 그래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인점 이 롯데쇼핑의 이제 할인 파트 부분이죠. 할인점 파트 부분을 봤는데 할인 파트 부분도 국내가 거의 77%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이 대부분 이제 한 22%를 차지하고 있네요. 예. 여기 22%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할인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0.6.7%를 약간 감소를 했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그동안 안 좋아서 좀 하락한 걸 보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은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해외 할인점도 있어요. 해외 할인점도 약간 베트남,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미래가 좀 밝다라고 좀 적어놨네요. 그리고 롯데쇼핑의 전자제품 전문점 부분.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저도 맨 처음에 이 전자제품 전문점이 그 롯데에서 운영하는 하이마트라고 생각했는데 이 롯데 하이마트가 따로 또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롯데 쇼핑, 그러니까 뭐 이제 온라인도 운영하고 있고 오프라인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두 개 합쳐서 그 전자제품, 이 롯데 하이마트에서 별도로 이 롯데 쇼핑에서 다루고 있는 전자제품 전문 부분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롯데 하이마트가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영업이익도 확 줄어들었어요. 한 마이너스 50%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롯데 쇼핑의 전자제품 부분이 참 애매하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3분기 때 여름 성수기잖아요. 에어컨이랑 통풍기가 좀 잘 팔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작년보다는 한 마이너스 경기가 안 좋아서 마이너스 한 5에서 10%를 생각했었는데 마이너스 한 50%가 나와가지고 온라인 쇼핑몰 쪽을 좀 더 비중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온라인 사업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롯데 쇼핑 사업 부분이. 그래서 분명히 이 롯데 쇼핑의 차트는 바닥이에요. 제가 좀 선호하는 이 바닥에서 살짝 이제 대량의 이제 뭐랄까 갑자기 까먹었다. 갑자기 까먹었네. 매물대잖아요. 매물대를 이제 뚫고서 이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가장 긴 매물대를 뚫고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선호하는 자리인데 이게 앞으로 진짜 성장하려면 제가 이게 훑다 보니까 백화점 부분도 우선 해외 백화점 부분이 우선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야 되고 그리고 뭐 할인점은 잘하고 있고 이 전자제품 전문점 있잖아요. 이것도 좀 온라인으로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거라 좀 눈에 띄게 강화를 하고 좀 더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게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롯데쇼핑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좀 추천하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도 이제 제가 선호하는 가장 긴 매물대를 뚫고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오늘 좀 거래량을 동반하고서 올라왔어요. 이 에코프로 BM의 주주 하나 보면은 에코프로라는 회사, 음, 모회사죠. 모회사가 한 55% 비중 주식을 갖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컨센서스도 네, 되게 좋아요. 올해 3분기를 바닥으로 올해 4분기부터 다시 강하게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코프로 BM이 어떤 회사냐? 에코프로 BM은 이게 이제 2차 전지 구성인데요. 위에는 이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양극단자고 밑에 팽팽한 부분이 음극단자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는 양극이랑 음극이 주변이 둘러싸고 있고 그 사이사이를 분리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코프로 BM은 이 양극재, 이 양극 부분에 이제 재료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양극재 구성 성분이 현재 이 5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뭐 LCO, NCM, NC 이 5가지 이제 제조 방법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이 에코프로 BM이 이 NCM이랑 NCA 두 가지를 현재 개발하고 판매하고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NC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량이 다른 거에 비해서 한 중간 정도 가고 안정성도 높아요. 수명도 중간이고 근데 용도는 소형 및 중대형이고 이 NCA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나온 5가지 제조 방법 중에서 가장 용량이 커요. 근데 안정성이 좀 다소 낮지만 수명이 좀 높아요. 수명이 길고 중형이 많이 쓰여요. 근데 그러면 이 LCA랑 LCM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만들었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주성분 중에 이 니켈이 들어가요. 니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니켈 가격이 안정화돼야 좀 더 가격이 떨어져야 이 에코프로 BM에서 생산하는 이 양극재가 가격 마진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최근 니켈 가격 추이를 보면은 올해 들어서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어요. 예, 이 9월 30일 날 기준인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니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생산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재고가 좀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니켈 재고죠. 니켈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뛰는 게 이제 정상적인데 이게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현재 이 에코프로 BM의 개발 로드를 보면은 현재까지로서는 이 NCM 제조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NCM. 앞으로는 이 NCA 이 방법으로 이제 간다고 하는데 둘 다 니켈이 많이 들어가요. 니켈이 주성분이다 보니까 이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 에코프로 BM의 영업이익이 그래도 상승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계속 2차 전지 수요는 늘어나죠. 2차 전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만큼 또 이제 다른 회사 타 업체에서도 예, 많이 만들고 있겠죠. 근데 경쟁이 또 치열해지면 단가 경쟁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에코프로 근데 또 니켈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니켈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는 이 2차 전지를 제조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니켈 가격이 올라가도 2차 전지를 만드는 모든 회사에 뭐 적용되니까 그건 뭐 평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이 순수하게 그 기존에 비해서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그게 좀
애매합니다. 경쟁도 치열해지고 니켈이라는 제조 단가도 올라가고. 근데 여기 또 보면은 또 영업이익이 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도 분명히 차트는 참 예쁜데, 차트는 참 예쁜데 제가 좋아하는 차트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 종목을 좀 하긴 그렇고 오늘 좀 관심 종목으로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은 대부분 삼성전자는 오늘 좀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상승을 했고요. 뭐 솔브레인도 오늘 좀 강한 반등이 있었고 IT 반도체, 또 동진 세미캠, 뭐 한미 반도체, 뭐 유니테스트, 원익 머티리얼, SK 머티리얼즈, 파트론 다 오늘 강한 반등이 있었고 나머지 종목들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아가지고 오늘 좀 괜찮은 하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